자, 우선은 189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187번 봤네. 요거 189는 요거랑 그 밑에 있는 문제 두 개 다 연속으로 풀 건데 그냥 살짝만 보세요. 그리고 왜냐면 요 이항 정리에서 요 긴 거 있죠. 요거 정리하는 거 요런 형태보다도 뒤에 걸로 나올 거예요. 자, 우선은 보시면요. 50 컨비네이션 1 빼기 50 컨비네이션 2 플러스 50 컨비네이션 3 뭐 이런 식으로 부호가 교대로 들어가면서 얼마냐? 50 컨비네이션 49 이거의 값을 물어봅니다. 이거의 값을. 오케이? 맞죠 이거? 1, 2, 3, 4 맞죠? 오케이. 야야 먼저 이거 좀 보셔야 돼요. 먼저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 얘를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원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근데 둘 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왜 그래요? 뭐 얹잖아요 오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만일에 그냥 단순한 문제 딱 요런 형태면요 그 생각 좀 해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완벽한 구조는 아니죠. 그쵸? 그리고 요 50 컨비네이션 1 빼기 50 컨비네이션이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교대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에서 원래는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오늘 날씨가 이상해서 그러나 이 새끼들이 정신은 못 차려. 얘가 기본식은 머릿속에서 요 생각해요. 이게 아니면 제일 좀 편한 거 알려. 저 새끼들 지랄이네. 부호가 기본식은 이 식에서 오는 거야. 이 식. 뭐냐면 1 플러스 x의 n승.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넣어놔. 이거를. 그러니까 요 놈은요. 내가 요거 우선은 그냥 시그마로 좀 쓸게. 시그마 r이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n 컨비네이션 r에 요 앞에가 a 자리에 1이 들어갔으니까 1에 n-4스 의미가 없고 x의 r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요거를 전개하는데 야, 그 생각을 하라고. 무슨 생각이냐면 부호가 무조건 바뀌는 애는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요게 딱 있어야 돼요. 우선 요게 있는 상태에서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요때 x 있지. 요 x에다 얼마? 마이너스 1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없어져요. 그래서 0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우선 넣식을 해보면 0에서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이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의 r승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요 식에서 요걸 요렇게 찾아가라고 우선. 오케이? 요령도 있는데 요령은 나중에 약간 변형하면 써먹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 야, 그럼 요거를 살짝만 나열해 보자. 그러니까 r이 0부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런 거 이제 요 r에다가 여기다가 요 스타트 되는 0부터 쳐 넣는 거예요. 그럼 우선 n 컨비네이션 그냥 0이죠. 모든 숫자 0성 1이니까 양수든 음수든. 그리고 R에다가 이제 1 넣는 거야. 그러니까 0, 1, 2, 3, n까지 넣는 겁니다. 그러면 1 넣으면요. 그때는 n 컨비네이션 1인데 문제는 1승이면 마이너스 살아있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n 컨비네이션 2예요. 근데 왜 플러스 썼느냐? R이 2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쓰는 거예요. 이거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또. 근데 맨 마지막에 요게 n이요.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냥 플러스 이렇게 해놓을게요. 아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 야,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그러냐면, 봐봐. 얘를, 그럼 여기 보니까 50이잖아. 그러면 요거는 요거다 해서 50을 그냥 써. 50을. 그럼 봐라. 50 컨비네이션 0 빼기 50 컨비네이션 1 플러스 50 컨비네이션 2 빼기 이렇게 가겠지. 50 컨비네이션 3 플러스 갈 거고. 잠깐만. 맨 마지막에 50 컨비네이션 50인데 요 앞에서 50 컨비네이션 49 하고 49 봐봐. 규칙이요. 1일 때 음수, 2일 때 양수, 3일 때 음수니까 49면 음수가 되겠죠. 규칙.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50 컨비네이션 50은 얼마? 그놈이 0이다. 여기서 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요거에서 약간만 달라. 약간만. 잘 봐라. 우선은 봐봐. 이 부호는 좀 이따 보고
1이지, 2지, 그리고 49까지지. 1부터 어디까지야? 49까지죠. 그치? 그럼 조놈에서 없는 애는 누구랑 누구야? 요 놈이랑 50 컨비네이션 0이랑 50 컨비네이션 50이지. 하나 물어볼까? 50 컨비네이션 0은 얼마예요? 1이죠? 모든 컨비네이션의 0은 1. 얘는 얼마예요 또? 얘도 1이죠? 그쵸? 그런데 잠깐만 얘랑 얘만 요로 넘겨. 그러면 내 좀 요거 넘기면 우선 이렇게 쓸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근데 잠깐만 넘겨준 상태에서 잘 봐봐. 마이너스 50 컨비네이션 1 플러스 50 컨비네이션 2야. 어? 플러스 50 컨비네이션 1. 요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되지. 내가 여기다 써줄게 그냥. 마이너스 50 컨비네이션 1 컨비네이션 2 50 컨비네이션 3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50 컨비네이션 49란 말이야 이게.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만 바뀌면 돼. 부호가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되지. 그러니까 양변을 뭐로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곱하면 그대로 요거 나오죠. 양변은 마이너스 곱했던 얘가 얼마가 된다 이게. 그냥 52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은 2번. 토요일에 1일 테스트 낼 겁니다. 자, 190번 볼게요. 오케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아, 근데 조금 10 컨비네이션, 요 그냥 바로 볼게요. 10이야? 16이지, 그거. 16 컨비네이션 3. 16 컨비네이션 5. 16 컨비네이션 10. 자, 얘를 뭐로 나누느냐? 7 컨비네이션 0, 7 컨비네이션 2 이런 식, 7 컨비네이션 2, 7 컨비네이션 3. 오케이. 얘가 2의 n승. 솔직히 이거 189랑 190 이거 두 개는 요령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갖고. 자, 잘 봐, 잘 봐. 자, 요거는요, 아까처럼 요 식에서도 원래 갈 수는 있지만, 그거 가면 너무 길어갖고, 우리 요거는 요령으로 할게요, 요령. 그때 어떤 얘기 했냐면, 준영, 이거 봐야 돼. 아니, 쓰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잘 봐. 오케이? 요거 보면요, 얘는, 잠깐만, 16만 쓸게. 16 컨비네이션 0, 16 컨비네이션 1, 16 컨비네이션 2, 16 컨비네이션 15, 16 컨비네이션 16까지 합이 얼마지? 아, 이거 보지 말고 요거 얼마예요? 2에 16승 16승이죠? 아, 5가 왜 나와? 두 가지 때문에 화를 낸 거야 방금. 너한테 질문인데 왜 네가 대답하고? 그리고 이까이 거 뭘 오왕 막, 아이 미쳐버리겠네. 소름 돋아. 우리 많이 했잖아. 앵커 행복해하지 마. 화나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왜 이렇게 애들이 순박하냐? 그냥 이 새끼들 그냥 타락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을 거니. 잠깐만. 아니, 갖고 n 컨비네이션 0부터 n 컨비네이션 n까지 합은 2의 n승이었잖아. 그거만 쓴 거야, 그거 기본. 야, 그때 내가 아마 수업한 거 좀 기억을 해봐. 얘가 어떤 특징이냐면 요 안에서요 어떤 애들이냐? 16 컨비네이션, 16 컨비네이션 3, 16 컨비네이션, 16 컨비네이션 15 홀수항만 따로 뽑았어. 뽑으면 원래 이놈의 뭔띵? 대답하지 마. 그렇지, 반띵. 기억나? 안 나겠지. 이게? 반띵.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뭐야? 화가 나네, 화가. 2에 1승이냐, 지수 연산하면 2에 15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90번 문제 그때 했던 요령을 그냥 두 개 다 써본 거야. 야, 이걸 봐봐 또. 7 컨비네이션 7 컨비네이션 7 컨비네이션 7 컨비네이션 3. 이건 뭐냐? 잠깐만. 7 컨비네이션 0부터 7 컨비네이션 1,
7 컨비네이션 7까지 하면 2의 7승이거든? 근데 이거 7개, 8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딱 반 자른 거지. 반 자른 거 요거만 더하면 뭐냐? 또 뭐라 그랬어? 전체 2의 7승에서 몇 띵? 반띵.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그냥 2의 7승에서 반 2로 나눈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2의 6승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아주 기본 문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수함끼리 더해도 기존의 전체 더한 거의 반. 명심해야 돼. 짝수함끼리 돼도 당연히 반이겠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전체에서 n, 0부터 n, n인데 거기서 반만 더했어. 그래도 무조건 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2의 15승에서 2의 6승을 뺐다. 그러면 얼마? 여기서 6승을 빼는 거니까 2의 9승. 따라서 n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라고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쉬워갖고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오케이? 넘겨봐요. 예. 자, 우선은, 자, 요 문제, 잠깐만. 그냥 193번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194, 이거 두 개 다 풀 건데, 우선 193번. 미리 얘기할게, 그냥. 몇 번이 너희도 좀 중요하냐면, 요 문제예요. 196번 별표 두 개, 198번 별표 두 개, 요렇게 요 두 놈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응? 자, 우선은 193번은, 그냥 정확히 보시면 돼요. 수지라는 학생이 있는데, 6명의 친구열, 6명 있습니다. 6명의 친구랑 함께 사진을 찍을 친구를 적어도 한 명 선택. 적어도 한 명 선택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수지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수지라는 학생이 6명의 친구들 중에 한 명씩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면 그에 대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거든. 야,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지가 있고요. 후보가, 그러니까 수지랑 한 명이랑 같이 찍을 수도 있고, 2명이랑 찍을 수도 있고, 3명이랑 찍을 수 있지. 거기다 몇 명까지, 6명까지 찍을 수 있지. 그럼 수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싹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적어도라고 해서 6건 가는 거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6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그럼 컨비네이션 쓰면 되잖아. 그치? 또 6명 중에 몇 명? 2명. 또 6명 중에 몇 명? 3명. 근데 이렇게 쭉 해서요. 6명 중에 6명 다 뽑아서 그냥 단체 사진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6명 중에 6명. 그럼 이거는 저기 아까 처음 요 형태랑 똑같네 그냥. 기본 문제 아니니. 근데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보고 어이구 6 컨비네이션이 돼서 6,6까지가 무조건 2의 6승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의 6승이 되려면 원래 앞에 누구 있어야 돼? 6 컨비네이션 0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없잖아. 얘가 없다라는 것은 6 컨비네이션 0은 1인데 그거를 여기로 이항을 해서 빼기를 처리해 준 거지. 그러니까 6 컨비네이션 1에서 6 컨비네이션 6까지는 2의 6승에다가 빼기를 해주는 거다. 2의 6승이 얼마예요? 64에서 1 빼는 거죠. 그래서 63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간단한 기본 문제라서 하나만 더 빨리 해버리고. 자, 근데 194는 별 하나만 좀 쳐요. 그렇다고 뭐 이거랑 비슷해. 근데 집합 얘기 나와갖고 혹시라도 어려워할까봐. 자, 집합 A가 있어요. 자, A1, A2, A3, 점점점 어디까지냐? A10까지 10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살짝만 좋죠? 이거의 부분 집합 중 부분 집합이요. 오케이? 원소의 줄쳐. 원소의 개수가 짝수인 것의 개수요. 그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짝수요, 짝수. 짝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겁니다. 자. 자, 볼게요. 참 봐. 야, 먼저 이런 거 집합 얘기 나오면 절대 겁먹으면 안 돼. 약간 어려운데도 어려운데. 부분 집합이란 게 이런 거 아니야? 잠깐만, 요거는 쓰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요거 부분 집합 우리 어릴 때 요런 거 많이 했어. 여기서 부분 집합 뽑아보면 A1 하나만 갖는 거, A2 하나만 갖는 거, 이런 거 쭉 카운팅하고 A1이랑 A2 갖게 되는 거, 뭐 또 A1이랑 A3 갖게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이게 옛날에 요령이 있었어요. 우선 이런 부분집,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부분집합의 총 개수 하면요. 2에, 여기 안에 원소 10개죠. 여기 지수승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어떤 게 문제가, 그 고1 때 과정인데 그거 좀 잘 기억을 해내. 여기에서요, 이 애들 중에 누구가 꼭 들어있는 거냐면, 공집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공집합. 오케이? 그러니까 만일에 공집합이 아닌, 뭐 그렇게는 안 낼 거지. 진부분 집합 그러면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고, 원래 집합이랑 똑같은 것도 이 부분집합에 들어있거든? 그것 뺀 나머지 집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 부분 집합은 이제 몇 개냐, 그건 알 수 있어야 돼.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잘 봐요. 이 부분집합 애들 중에 원소의 개수가 짝수인 거 얘기하는 거야, 짝수. 야, 그럼 잠깐만. 여기 보니까 원소가 10개가 있죠. 그 원소 이렇게 뽑아서요, 뭐 1개짜리 집합, 2개짜리 집합, 3개짜리 집합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 짝수개는 뭐야? 2개, 4개, 6개 이렇게 되는 거지, 원소의 개수가. 그래, 안 그래? 야, 그러면 이 얘기 아니야. 원소의 개수가 짝수인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우선 나오시는 거 10개입니다. 그 후보가 그럼 10개에서, 봐봐. 10개에서 몇 개 뽑는 거야? 우선 2개. 오케이? 요렇게 하면 원소가 2개짜리인 부분 집합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짝수개니까 또 10개에서 4개, 또 10개에서 6개, 또 10개에서 10개까지 해줘야죠. 이해가죠? 근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 원래는 10 컨비네이션 0부터 10 컨비네이션 10까지 있는 거, 거기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짝수만 따다 뽑은 거지. 그치? 짝수만 뽑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뭐야? 무조건 뭐야? 아까 여기서 했잖아. 홀수만 뽑아서 더했어. 또 뭐야? 전체에서. 자신 있게 얘기해. 괜찮아. 화내지 않아. 반띵. 그러니까 이번에 반대로 짝수만 뽑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마지막 기회야. 짝수만 뽑았지. 0이 없어요. 왜 저러냐? 원래 이거 10, 다른 색으로 해줄게. 10 컨비네이션 0 있고 이렇게 하면 원래 2의 10승에다가 몇 띵? 반띵이라고. 오케이?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없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여기서 뭐 해버리면 돼? 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2의 구승에서 요거 연산하면 2의 구승이죠. 2를 빼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2의 구승이 얼마예요? 500. 오케이. 거기까지 510이니까 빼기가 511 이렇게 해주면 되죠. 오케이? 자, 선생님 보세요. 우선 196번인데, 별표 2개. 내가 우선 그 얘기 좀 할게요, 미리. 이게 보면요, 문제가 사실은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 하키스틱 공식 이용해서 푸는 형태가 이거 형태예요. 그런데 아마 실제는 하키스틱을 못 쓰게 이 그림이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컨비네이션 이렇게 길게 해서 이거 연산하는 문제입니다, 거의. 오케이? 그러니까 요 하키스틱 아마 내가 설명을 한번 했을 거다. 근데 하키스틱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파스칼의 삼각형 이용하지 말고 문제를 좀 바꿀게. 그러니까 너희도 요거를 요 삼각형 이런 건 안 나올 거니까 여기 지금 색칠한 부분은 그대로 길게 쓸게요. 지금 색칠한 게 뭐냐면 3 컨비네이션 3 컨비네이션 3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거고 꺾으면서 거꾸로 3 컨비네이션 2 더하기 4 컨비네이션 2 더하기 그 밑에가 꺾인 부분이요. 여기 생략이 돼 있지만 내가 좀 추론해 볼게요. 3 컨비네이션 4 2니까 뒤는 다 2로 똑같아서 5 컨비네이션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얼마냐면요. 10 컨비네이션이 10이지. 근데 잠깐만 요 앞에 거 9 컨비네이션이 10 컨비네이션 2까지 더하면 얼마냐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지금 친절하게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삼각형에 이렇게 컨비네이션 나열해서 뭐 하키스틱 공식 요렇게 더하는 거는 요거랑 같다. 요거 못 쓰게끔 그냥 나열해서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한데 좀 잘 보셔야 돼. 이게 뭐냐면 거의 이런 애들은요. 우리 아까처럼요. 뭐 이게 뒤에가 막 컨비네이션 앞에 게 고정돼 있고 뒤에를 하나씩 늘린 거에 대한 합으면 그냥 1 플러스 x n승 그 이항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 좀 달라요. 뭐 이용하면 되냐면 요거 이용하셔야 돼.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은
요 앞에가 같아야 돼요. 아니, 안 돼. 뒤에가 요 놈과 요 놈이 한 끗 차이로 하나가 크다. 요랬을 때 하나로 합칠 때 같은 놈에다가 추가로 1 더해주고요. 뒤에 놈 중에요. 큰 놈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요거 이용해서 보통 정리해 나가요. 오케이? 야, 그러면 저 천천히 봐봐. 요거 보니까 근데 이 문제는 좀 되게 친절해. 꼬라지가. 어? 야, 요놈 요 두 놈부터 점점 이제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이야. 두 개를 하나로 콤비네이션. 야, 3, 3 딱 맞죠? 요 문제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 2죠? 요 두 개 연산하면 뭐가 돼요? 3, 3이니까 하나 늘려요. 4. 그리고 3, 2 중에 큰 거 누구예요?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연산한 게 이놈이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랑 또 누구? 그 다음 요거 연산하는 거야. 근데 얘는 딱 아구가 맞아. 또 여기 4, 4지? 2, 3이지? 따라서 요것도 뭐야? 4에다가 똑같은 놈에다가 하나 더해요. 2, 3 중에 큰 놈 써주면 돼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여기까지 우선할게. 요렇게 해주면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또 요 같죠? 그럼 늘려요, 하나. 둘 중에, 뒤에 있는 놈 둘 중에 큰 놈을 써주면 됩니다. 야, 그러면 요런 식으로 계속 할 건데, 사실은, 야, 추론을 해보자. 요거 앞에랑 여기 있는 거랑 요거랑 연산해서 요거 될 건데, 앞에서의 추론 과정을 보면 4일 때 5고요, 2일 때 3, 5일 때 6이고요, 2일 때 3이지. 그럼 따라서 여기 9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10이고요, 2는 또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뒤에 거는 확실히 보이잖아, 그냥.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따라서 결론은 뭐다? 요거 역시 같은 거니까 하나 늘리고요. 2, 3 중에 큰 거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길었던 게 11 컨비네이션 3이랑 같다라고 해주면 돼요. 예? 끝이에요. 예. 자, 왜요? 없어요, 또? 자, 이렇게 의심병이 많아요. 이거나 뭐나 같습니까? 11 컨비네이션 11 빼기 3이랑 같죠? 11 빼기 3은 얼마예요? 8이죠? 11 컨비네이션 8.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몇 번 보냐? 198번 봅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198처럼요. 무조건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자, 보시면요. 우선 5 컨비네이션 1. 뭐야, 이거? 6 컨비네이션 2. 7 컨비네이션 3. 8 컨비네이션 4. 9 컨비네이션 5. 이것도 사실 하키스틱인데 하키스틱 생각하지 마. 시간 낭비야. 문제에서 그림도 안 나오고요. 자, 얘가 얼마냐는 거거든. 야, 이것도 잠깐만. 이게 자꾸 근데 문제들이 학생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요. 뭔가 규칙적으로 늘어나면서 규칙적으로 늘죠. 아까도 여기 보시면요. 뒤에 거는 고정돼 있지만 앞에 게 계속 늘죠. 뭐 이런 식으로 변동을 줍니다. 자, 달라요. 이거 달라요. 그런데 보니까 항상 이런 거 컨비네이션 줄이는 거 요거 이용하는 거야. 근데 살짝 봐봐. 근데 문제가 좀 발생해. 아까보다는 좀 아이디어를 좀 써줘야 돼. 얘가 얼마냐는 문제인데, 얘랑 얘를 하려고 했더니 5, 9, 6이지, 다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아야 된다고.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하라고. 요 앞에다가 그냥 같은 놈을 쓰는데 원래 없죠. 없는데 억지로 만드는 거야. 얘랑 연산해서 뭔가 얘랑 연산할 수 있는 놈이 나오게끔 하려고요. 그럼 앞에다 뭐 해줄 거냐? 5 컨비네이션 0을 해봐요. 근데 얘 있던 애 없던 애야. 없던 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추가해주라고요. 그냥 추가해주라고요. 얘가 얼마냐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요거 값에다가 더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 보자. 해보자. 여기서 바로 가는 거야. 여기서 바로. 어떻게 가? 방금 한 것처럼 요렇게. 야, 이제는 되죠? 오케이? 5 앞에 갔네. 뒤에 거가 한 끗 차이네. 두 개 더해서 뭐가 된다? 아니, 두 개 같은 거에다가 하나 추가해주고 둘 중에 큰 거 써주면 되죠. 오케이? 자, 또 역시 마찬가지야. 또 요거랑 이제 아까처럼 또 가는 거야. 오케이? 야, 같죠? 1, 2죠? 그러면 같은 거에서 하나 추가해줘요. 그리고 큰 거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 요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서 바로 좀, 몇 개 안 되네요. 그냥 쭉 할게요. 아니다. 그냥 요 생각하고 여기 추론하자. 자, 요거 같으니까 여기 뭐가 돼요? 여기 하나 추가해서 8. 2, 3 중에 큰 거 3. 그러니까 규칙을 보니까 5일 때 6. 요건 똑같고요. 6일 때 7. 하나 늘리고 똑같고요. 7일 때 8. 하나 늘리고 똑같고요. 이렇게 되죠. 야, 그러면 요 마지막 놈이랑 앞에 있는 놈 어떤 놈을 연산을 해서 뭐가 튀어나올 건데 그 놈은 뭐야?
얘기했지만 야 봐봐 요거랑 하나 늘리는 거니까 10 컨비네이션하고 뒤에 숫자는 똑같이 해주면 되죠. 오케이? 따라서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이거란 말이야. 10 컨비네이션 5요. 그런데 원래 이거 5 컨비네이션 0은 있던 애 없던 애 없던 애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네모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써서 헷갈리겠다. 이거 요렇게 넘겨갖고요. 여기에다가 얼마? 5 컨비네이션 0은 1이잖아. 1을 빼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대로 있으면 요대로 하면 되고 뭐야 이거 숫자 계산해야 되네. 이 책이를. 그래서 요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10을 내림차순 5자리. 8, 7, 6. 겁먹지 마요. 약분 겁나게 됩니다. 5를 내림차순 끝까지에다가 1 빼주면 되죠. 뭐 통분 이런 거 하지 말고. 보니까 요거 어떻게 없으면 되니까 요거 6, 4를 2 그리고 5를 2. 오케이. 그래서 4 곱하기 9 곱하기 7에다가 1 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얼마나 오냐면 선생님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다 외워놨어요. 251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 199번도 좀 볼게요. 자, 요거 199번은 별표 요거 좀 2개 치세요. 요것도. 얘는 좀 풀이가 조금 있는데 근데 웬만하면 지금 알려주는 풀이로 하세요. 왜냐면 산수가 좀 빨라. 이렇게 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옛날에 했던 거 내가 또 정리도 해줄게요. 1 플러스 x, 1 플러스 x의 제곱, 1 플러스 x의 3승, 점점점, 1 플러스 x의 10승, 이거를 계산한 식에서요. 얼마의 개수, x의 4승의 개수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안 돼요. 오늘 왜 이럴까? 이 앞에 두 학생 오늘 자꾸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사실은 4승의 개수라서 뭐 이렇게 뭐 이제 방법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웬만하면 이거 쓰세요. 왜 그런 내가 좀 알려주는 방법은 조금 이제 산수가 좀 편해서 그래요. 우선 그 전에 내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 우리 앞에 아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이거 만약 이걸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해설지에 있는 풀이로 하셔야 돼. 등비수열의 옛날에 우리 배웠죠. 합 공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 쓰세요. 써놓으세요. 그 등비수열의 합은요. 기억하죠. 자, 이걸로 할게요.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수승 가로 닫고 초항. 여기 위치가 좀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붙여갖고요. 뭐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항수승 가로 닫고 초항. 이래나 저래나 똑같죠. 다들 기억날 거야. 요거만 딱 외워놓으면 돼요. 자, 봐봐. 밑에 항을 보니까요. 우리 옛날에 너희들 어릴 때 했던 거 잘 기억해. 여기 봐봐. 요 놈에서 계속 더해가는데 이 놈에서 그 다음만 보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얼마씩 곱해가고 있니? 1 플러스 x씩 곱해가고 있지. 똑같이?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냐? 얘가 공비가 됩니다. 자, 얘가 뭐야? 첫째 항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항은 몇 개니? 지금 1승부터 10승까지니까 10개지. 그래서 그대로 넣어서 그냥 합을 처리한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할게요, 그냥. 자, 공비가 1 플러스 x고,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이 몇 개? 10개니까 10승. 가로 닫고, 초항은 1 플러스 x. 오케이? 그놈이 이놈이야. 똑같은 거야. 조금만 정리. 분모가 여기 1이 약분돼서 x분해가 남거든. 자, 근데 여기서 정리 잘해줘야 돼. 요 x를 남은 애들요, 여기 복잡한 데 먹이면 안 되고요. 간단한 대로 먹일 거야. 그러니까 x를 여기다 x분의 1 플러스 x니까 그것도 x분의 1 플러스 x 이거 이렇게 러브를 처리해 갖고요. x분의 1 플러스 1 요렇게 해놓으세요. 그럼 뒤에 있는 놈은요. 1 플러스 x의 10승 빼기 1 요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이제부터. 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몇 승짜리냐면 4승에 대한 개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놈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픈데 안 아파. 왜 안 아프냐? 요거는요. 항을 이렇게 봐야 돼. 요 놈의 인수는요. x분의 1이랑 1이랑 있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는 요 놈이랑 요 놈이 있는데
요 놈이랑 요 놈이요.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을 아무리 여기 앞에 있는 걸 이렇게 전개한다고 해도 4승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얘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케이스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여기서 내가 x분의 1을 우선 선택을 했어. 우선 대표적으로. 얘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는 몇 승이 나와야지 연산을 해서 4승 나오니? 5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여기서 내가 1을 선택을 했어. 그럼 여기 몇 승 나와야 돼? 4승 나와야 돼. 여기 4승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자, 요거 좀 칸이 좀 애매해갖고 내가 요거를 여기다 쓸게요. 그냥 1. 우선은 x분의 1은 그대로 요거 선택한 거니까 x분의 1을 써요. 야, 근데 중요한 거. 여기다 추가로 써줄게. 근데 얘는 엄청 간단하다. 이거요, 이거 10승에 대한 항 요거 만드는데 앞에 A 자리에 1이고요. 뒤가 X니까요. 요거 항은요, 10 컨비네이션 R에 X의 R승이지? 되게 간단하다. 5승이 되게끔 하는 5승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R에다 얼마 넣으면 돼? 5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5승이 되는 거, 10 컨비네이션 5에 X의 5승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요, 요거 약분이 되면서 그대로 X의 4승 나오죠? 그리고 니네가 연산할 거 10 컨비네이션 5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잠깐만, 좀 이따 계산할게요, 요거. 자, 요것도 4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선 두 번째 거는요, 1 곱하기 1은 그대로고요. 요 선택했고요. 여기서 몇 승? 4승이 나와야 돼. 그럼 R에다 얼마 넣으면 돼? 4 넣으면 되죠.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4. X의 4승. 얘는 약분 것도 없고 그냥 요거죠, 그대로. 요때 계수, X의 4승 계수를 받아 10 컨비네이션 4다. 요 두 놈만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10컴 5, 아까 했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462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예. 좀 귀찮긴 하지만 요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확률 얘기합니다. 확률. 좀 내용이 기니까. 자, 그리고 뒤에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줄게. 이게 아니다. 그냥 여기다 그냥 넣어 놓을게요. 오늘 어디까지 또 할 거고,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우선은 확률에 우선은 요렇게 해놓을게요. 종류라고 좀 해놓으세요. 종류. 사실 이게 목차입니다. 목차. 에?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나가야 되냐면 우선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종속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종속이라고만 해놓으세요. 종속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독립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사건. 근데 사실 여기 좀 더 뒤에 와야 되는데 이제 미리 한 거예요. 이 사건 모으려고. 세 번째가 조건부 확률이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지금 이건 종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아마 시험 범위가 요 정도까지, 만약에 많이 나오면 여기 정도까지 그 앞에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립사건은 아닙니다. 독립사건은 요거는 뒤로 가요, 보통. 오케이? 왜 그러냐면 네 번째가 뭐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요. 네? 그 중에 조건부 확률까지만 할 거예요. 조건부 확률. 독립 빼고요. 독립은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들어가면 되니까. 오케이? 뭐 내용이 많지 않아 보이죠? 근데 조금 많습니다. 생각보다. 잘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우선은 뭐부터 할 거냐면요. 우리 기본적인 이제 요거 확률에 종류라고 쓰는데 종류 2라고 할게요. 자, 확률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줄 건데 시험에서는 보통 뭐밖에 안 나오냐면 1번이랑 2번밖에 안 나올 거야. 세 번째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이 종류가 세 종류인데 크게 보면요. 우선 맨 처음에 얘가 나와요. 시험에. 첫 번째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했어요. 근데 중학교 책에 보면 이거 두 번째 것도 나옵니다. 우선은 수학적 확률이 어떤 거냐면 잠깐만. 그럼 일반적인 거 생각해봐. 옛날에 어릴 때 어떤 A라는 사건이라고 할게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하면요. 뭐니? 전체분의 어떤 그 A 사건을 나누는 거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건들을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원소의 개수처럼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갖고 그냥 요거 이렇게 쓸게요. 전체는 ns 그리고 사건 A의 개수는 NA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굳이 내 좀 써주면 그냥 중학교 때 형태로다가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처럼 전체분의 어떤 해당 사건인 경우의 수. 네, 좀 더 이거 자세히 갈 거예요. 좀 이따. 자, 두 번째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1번이 거의 90% 혹시라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이요. 기하학 얘기하니까요, 도형 얘기거든요. 근데 도형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거 안 나오고요. 보통은 나와봤자 넓이 얘기입니다. 넓이. 뭐 이게 뭐 넓이도 얘기할 수 있고 길이도 얘기할 수 있고 부피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냥 넓이만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보통 요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이 이 넓이가 거의 다 나오는 거라서 그냥 전체, 보통 넓이 스퀘어에서 S라 쓰거든요. 전체 넓이, 전체가 S입니다. 전체 집합이. 전체 넓이분의 어떤 사건 A가 일어난 넓이로 나누시면 돼요. 네? 뭐 여기서 막 꼼꼼하게 막 그 경계가 들어가냐 안 들어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의 넓이. 예? 아 잠깐만, 요건 살짝만 얘기할게. 이건 쓰지 마. 예를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이렇게 관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10점이래요. 여기는 5점이고요. 여기는 2점이에요. 그래서 화살을 싹 쏴갖고요. 10점 맞을 확률은 얼마냐 이겁니다. 그 얘기는 이거지. 전체 관역, 또 이런 무시무시한 상상하지 마요. 화살 쐈더니 이런데 꽂히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전체 넓이에서요. 요만큼의 넓이로 나누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기하학적 확률. 오케이? 예.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한 두 문제 정도는 다룰 건데 그냥 이런 종류다라고만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시험에 안 나와요. 세 번째는 왜 안 나오냐면 너무 쉬워서 그래. 우선 제목은 돼 있어 보여요. 통계적 확률입니다. 이것도 관련된 문제 하나, 두 개 정도만 할 거예요. 보통 통계적 확률이 왜 쉽냐면요. 일반적 문제들이 보통 통계적 확률, 그러니까 통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료가 보통 뭐로 나오냐면 표가 나와요, 표. 근데 표가 나온 상태로다가 확률의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거라서 표에서 그냥 전체 어떤 표의 개수분의 해당 사건의 개수로 나누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요거 통계적 확률 너무 쉬워서. 그래서 이거 써놓을게요, 그냥. 전체 사건의 개수분의 사건 A의 개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표가 나오고요. 뭐 그런 얘기지만 깊이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90%의 문제는, 90%의 문제는 뭐가 나온다?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내가 지금 기호로만 썼지만 실제 얘가 잠깐만요. 너희들 요거 어차피 노트 그냥 대충 쓰시는 어이구 잘 쓰시네. 요거를요 여기다 쓰세요. 보통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갑니다. 우리가 요 앞단에서 뭘 배웠어? 경우의 수를 배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입니다. 요거로 나누는 거예요. 경우의 수 얘기니까요. 우리 앞에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 거야. 이항정리 빼고. 그래서 뭐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을 배운 겁니다. 그것들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수학적 확률. 대다수가 이제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요. 여기서 조금 더 세 번째. 자, 우선은 수학적 확률을 얘기하는데 이 수학적 확률이 좀 독특한 애들이 좀 있어요. 독특한 애들. 우선 독특한 애를 하고 독특하지 않은 애를 할 건데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는 보통 어떻게 묶냐면 자, 이렇게 묶어요. 우선은 종속 사건이라고 할게요. 이거 깊이 들어가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깊이 가지 말고 단순화시켜서 문제에서 적용하는 것만 봐요. 이 종속 사건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요, 어떠한 사건, 보통 2개나 3개까지 얘기하지만 2개가 나와. 2개인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야. 그럴 때 종속 사건이라 그럽니다. 액면가로. 이거 정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랑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 요거랑. 우선 여기다 그냥 미리 써놓을게요. 요거 구분. 뭐랑은 좀 구분을 해줘야 되냐면 배반 사건이랑은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배반 사건이랑은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 난이도로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배반이 좀 어려워. 오히려. 종속이 쉬워요. 자, 봐봐. 우선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 배반이 아니면 그냥 다 종속 사건으로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배반이 아니면 다 종속 사건인 거예요. 그냥 배반이 아니면 다 종속이야. 오케이? 근데 그럼 종속이란 배반이 뭐냐? 아니면 배반은 정확히 뭐냐? 이렇게 할 거거든. 잘 들어. 우선 내가 순서로 배반부터 설명해 줄 거야. 자, 뭐냐? 자, 첫 번째. 배반 사건. 자, 이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확률은요. 예전에 그 얘기 했었나? 확률은 누구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가 아니야. 그냥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뭐랑 똑같냐면요. 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집합이랑 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에서 쓰는 연산기호 거의 써요. 자, 배반 사건은 어떤 걸 배반 사건이냐? 우선 배반 사건의 정의인데 정의라고 쓸게요. 그냥. 배반은 이런 거 얘기해요. 우리 집합에서 어떤 그 집합의 포함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 뭐였죠? 눈으로 딱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 벤다요, 그래. 오케이. 그걸로 표현해 줄게요. 근데 그 전에 기호로도 쓸게요. 어떤 사건 A와 사건 B가 있어요. 이게 배반이라는 게 액면가로 뭐냐면 배반, 두 사건이 배반이다. A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든 서로 확률에 영향 안 미치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나중에 독립사건이랑 헷갈려요. 잘 들어봐. 뭐 예를 들게요, 그냥. 여기 남자애 3명, 여자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남자애 중에 한 명을 뽑을 확률, 그리고 여자애 중에 한 명 뽑을 확률. 그러면 야, 남자애 중에 남자를 뽑지 여자 중에 남자 뽑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 뽑는 사건에는 여자랑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이런 사건들이 배반 사건이야. 확실히 구분되는 거. 그래서 잠깐만. 배반 사건은요, 방금 얘기한 대로 서로 영향을 못 미쳐. 그럼 그 특징 어떻게 표현할 거냐? 집합 생각해야 돼, 고1 때. 요 둘의 교집합 무슨 집합? 공동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공집합 이렇게 다시. 오케이? 공집합. 벤다이어로도 좀 해볼게요. 사실은 이 배반 사건은 문제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오케이?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종속 사건은, 그럼 잠깐만. 여기서 그냥 바로, 잠깐만, 얘들아, 여기서 한 줄만 띄워놔라. 쓸 게 있어요. 여기서 바로 종속 사건을 할 거야.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제발. 배반이 아닌 애들은 다 종속이야, 그냥. 종속을 따로 구분을 해놓지 마. 배반이 아니면 다 종속이야. 오케이? 종속이라는 것은 이거를 성립하지 않는 거야. 굳이 쓴다. A랑 B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닌 모든 상황들 얘기하는 겁니다. 종속사건 안에 사실은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야, 그럼 잠깐만 잘 들어봐. 종속사건이면 요거고, 벤다이어 요거 조금만 그릴게. 내가 우리 어릴 때 집합에서 서로 교집합이 있는 거 많이 봤죠? 그 형태 그대로 띄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벤다이어 요거 왜 그린지 잘 보셔야 돼. 좀 이따 조건부 확률 할 때 또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여기다 한 줄 띄라 그랬냐면, 종속사건일 때 우리가 보통 지금 말하는 게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요거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확률을 구할 거냐면, 대표적인 식이 이거예요. 확률 보통 P라고 표현해요. 퍼센테이지, 그래서 P. 그럼 어떤 A 사건, 합집합 B가 아니고요. 정확히는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이야.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에 대한 계산, 요거가 목적이거든, 기본은. 어떻게 되느냐? 야, 집합에서 옛날에 N, A 합집합 B 기억하지? 그거 그대로 쓰면 돼. N 대신에 P만 바꾸세요. 그럼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둘이 겹치기 때문에 하나 빼줘야 돼. A 교집합 B를 빼면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 문제 표현도 써줄게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하면 이 또는이라는 게 합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PA 교집합, 아니 PA 합집합 B는 A가 일어나는 사건에다가 B가 일어나는 확률을 더해주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줘야 돼 한번. 야 그런데 잘 봐. 여기로 가야 돼. 만일 어떤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A와 B가 공통되는 게 없대. 그러면 봐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아까 요 공식에서처럼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는데 빼기 A 교집합 B는 있으나 마나 없잖아. 없으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이면 두 사건이 배반이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더해버리면 돼요. 끝이야. 따로 추가로 빼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문제 자체는 어려워요. 문제 자체는. 오케이? 자, 그래서 종속 사건은 기본적으로 요 형태 뜬다. 잠깐만. 요 연산 좀 중요해갖고 내가 여기서 기본 연산을 좀 몇 개 좀 더 체크해 놓고 갈게. 자꾸 얘기했지만 기본 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집합이랑 똑같아요. 자, 우리 옛날에 기억 잘 해놓으세요. 자, 아주 기본부터 다 처리해 줄게요. 우리가 보통 요렇게 PS 이렇게 쓰면 뭐냐면 이 얘기는 전체 경우의 수예요.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자,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100% 요거 우리 앞으로는 얼마로 본다? 1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0. 얼마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기본 100%는 1인 거예요. 1. 오케이? 자, 아주 기본. 그리고 또 자, 이런 표현도 틈틈이 계속 쓸 거예요. 자, A가 A의 여집합일 확률. 자, 여집합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기억해야 돼. 집합 그대로 생각하면 된다. 이거는요. 뭐였냐면요. 전체에서 뭘 뺐니? A가 일어날 걸 뺐지. 집합 똑같이. 그 뭐야? 전체에서요. 전체에 일어날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돼요. 근데 다행히도 전체라는 것은 고정값이 1이라고. 1에서 요거 빼주면 돼요. 그래서 1 빼기 PA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근데 기억에 많이 지금 흐려진 것들이 있어요. 흐려진 것들. 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두 개만 더 할게요. A 차집합 B입니다. 표현상에서 이거 되게 정확히 봐야 돼요. A 차집합 B. 차집합이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오고 A는 일어나고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뭐 그럴 거예요. 좀 표현이 애매한 것들 차집합 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옛날에 차집합 어떻게 연산하는 게 대표적인 연산했었냐. A에다가 빼기, 그땐 빼기야. 차집합이 아니야. A 교집합 B를 뺐다고요. 똑같이 A가 일어날 확률에서 뺍니다. 뭐를 빼? A 교집합 B를 빼면 돼요. 오케이? 뭐 옛날에 이거 어마어마한 거 많이 해서 집합. 근데 그런 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면 또 나오고요. 필요하면 또 써줄 테니까. 이해가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까지만 우선 요렇게만 해놓고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연산에서 기본 연산에 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공식. 혹시라도 이거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어떤 거냐면 옛날에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은 몰라도 돼요. 드 모르간의 법칙. 날 거야, 아마.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요 옛날에 요거 기억나 어릴 때 이렇게 분배해줍니다. 그러면 요거 여집합에 대해서 분배가 다 되는데 앞에 거는 A의 여집합이 되고요. 여집합은 그냥 B가 되고요. 가운데 있던 합집합 있죠. 합집합의 여집합은 반대로 교집합으로 처리해줍니다. 만일에 얘가 교집합이면 합집합 가져주셔야 돼요. 오케이? 집합 옛날에 했던 건 다시 기억해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드모르간은 굳이 왜 했느냐? 나중에 조금 써먹을 수가 있어요. 써먹을 수가. 오케이? 그래서 좀 해준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우선 정리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속사건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네 번째. 보통 아마 시험 보니까 옛날에는 뭐 여기까지 써요. 여기까지. 근데 요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자, 바로 뭐냐? 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조건부 확률. 얘가 문제의 난이도를 얘기하면 제일 세요. 제일 어려워. 이게 확률 전체 내용에서 가장 어렵다 보시면 돼요. 가장 어렵다. 오케이? 그런데 뭐 극단적으로는 좀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냥 조건부 확률 그냥 찍어라 그럽니다. 어차피 나와봤자 한 문제니까. 근데 연산은 무조건 맞춰야 돼. 연산은 무조건 나오거든?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런데 진짜 제일 어려운 거는 그냥 찍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뭐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혹시 알아? 잘할 수도 있지. 잘 봐요, 먼저. 자, 우선은 조건부 확률을 정확히 가야 돼.
이게 조건 확률은 내가 그 결론적으로 얘기해. 조건 확률에 대한 정확한 의미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얘는요 그냥 문제에서의 표현이야. 이게 표현. 나 액면가로 얘기하는 거야. 정의 다 써줄 거야. 어떤 문제에 대한 표현 자체가 정의입니다. 조건 방률. 조건이 붙었다라고 어떤 확률에. 자, 이거 뭐가 그럼 조건 방률이야? 정의부터 볼게요. 정의가 요 문장을 보고요. 요걸 밑에 쓰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문장이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난 전제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A가 일어난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요. 내가 이거 설명을 더 좀 시각적으로 잘 해보려고요. 요거 벤 다이어를 좀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벤 다이어 옆에 요 식이 바로 조건부 확률 식입니다. 자, 어떤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배반 사건 아닙니다. 종수 사건이 A, B라는 사건이 있어요. 벤 다이어로 표현했을 때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너희도 이런 거 하지 않았냐? 뭐 옛날에 보면 색칠해서 표현하죠. 근데 색칠하면 겹치는 게 막 복잡해하고 나 그거 보통 안 하고 땅으로 볼게. 땅. 예? 땅 집원이에요. 한국지리 배운 사람 있어요? 저요. 한국지리에서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땅 집원. 자, 볼게요, 그냥. 자, 그래서 부동산인가 보다. 그쵸? 자, 땅 번호. 하나 물어볼까? 우리 준혁이 B 학생이, 땅을 샀어요. 살려고 딱 지도 펼쳤어. 그러니까 선이 이런 게 있어. 준혁이 학생. 땅이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이 지도는? 그럼 너는 이제 사기 당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3개예요? 어디 하품물이에요? 하품 학생. 땅이 몇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4개. 그 4개죠.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 이건 또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 땅이 몇 번? 1번 땅, 2번 땅, 3번 땅, 아웃사이더 4번 땅 이렇게 돼요. 자, 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건 A가 일어난 전제하에 문제가 이 표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사건 A가 일어난 전제 이게 바로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건 A라는 게 어디야? 이렇게죠. 그거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잘 들어야 돼. B는 원래 이거잖아. 그게 아니고 이 A란 거를 전체로 본 거야. 그 안에서 B요. B는 요렇게죠. 오케이? 자, 이거를 이 조건 방률을 표현한 바로 식이 뭐냐면 이제 표현은 나름 다른데 사건 A가 일어난 전제 B가 일어날 확률 선생님 요거 그냥 B, 바 A 이렇게 읽어요. 기분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 나의 선생님한테 잘못 배워갖고 나는 빠라고 읽어갖고 그냥 빠라고 할게요. 기분이라고 돼 있더라고 원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요거예요 지금. 뭐냐? 사건 뒤에 요 짝대기 뒤에 있는 거 있죠. 사건 A가 일어난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면 봐봐 이거가 사실은 연산이거든. 이거 자체가 공식.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일어난 이게 전체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분모에 이제 원소의 개수 할 필요가 없어. 확률로 바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 분에 분자는 뭐가 들어가냐면 A가 일어난 전체니까요. A가 전체가 되고 A와 B와 공통되는 거 그게 바로 A가 일어난 전체 B가 일어날 거라서 여기가 뭐가 된다? A 전체에서 B랑 공통되는 거가 되는 거니까 2번 땅이거든. 2번 땅이 뭘 의미하니? A랑 B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번호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번호로. A란 땅은 몇 번 땅? 1번, 2번 땅 더한 놈입니다. 근데 A 교집합 B는 몇 번 땅? 2번 땅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확률은 수학적 확률을 보면 전체 분해. 전체란 건 1, 2, 3이거든. 만약 A가 일어나는 사건 1,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조건부는 조건이 걸려 있어. A가 일어난 전제하가 바로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이든 요 식. 근데 이 식 기계처럼 외우셔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오케이? 야, 그런데 여기서 이 조건부 확률, 결국 이거 자체가 문제야. 요대로 나온다. 요대로. 요거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요 식을 정확히 보셔야 돼. 요 식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서 문제 형태, 어떤 형태?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또 언급을 해줄 테니까. 잘 봐. 자, 다섯 번째하고 변형이라고 쓰세요. 그냥. 조건부 확률의 변형. 연산으로도 되게 잘 나옵니다. 연산으로도 되게. 자. 요 식을 한 번 더 씁니다. 자, 잠깐만요. 요거 쓰면서 우리 이제 외우셔야 돼요. 어? 다시 한번 쓸게요. 사건 A가 일어난 전제하에 사건, 헷갈리게 하자. 이거 B로 할게요. B가 일어난 전제하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 자, 얘가 바로 뭐냐? 잘 들어. 내가 일부러 바꿔서 헷갈리게 하려고. 사건 B가 일어난 전제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바 뒤쪽이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B가 일어난 전제하에 A가 일어난 확률. 이렇게. 그럼 요 식도 바뀌겠죠? 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요게. 그래서 뭐가 되냐? PB분해. 자, P 분자는 똑같아. 앞에 거랑 뒤에 거 공통되는 확률. A 교집합 B입니다. 이 식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문제 못 맞춥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좀 변형을 할 거예요. 무슨 변형이냐면 좀 재밌어요. 선생님, 요거 일부러 안 지웠습니다. 요거랑 같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요렇게 할 거야. 보니까 이거 자체가 공식이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공식인데, 이것뿐이 이거잖아. 얘는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PB를 여기다 곱해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곱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걸 먼저 쓸게요. PA 교집합 B라는 애는 얘를 여기로 곱해갖고 앞쪽으로 곱하세요.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쵸? 요거를 여기로 곱하면 똑같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 잘 봐. 얘도 마찬가지야. PA를 여기로 곱해요. 그러면 PA 교집합 똑같거든요. 자, PA 교집합 B는 똑같은 식으로다가 PA 곱하기 PB 바 A 이렇게. 오케이? 근데 둘은 똑같은 거야. 야,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유형이 요거야. 요 표현은 요 표현 똑같은 표현이지만, 여기서 하나.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근데 굳이 얘기하면, 좀 최대한 그 문제의 형태를 단순화시키면,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PA 교집합 B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자꾸 내가 잘 들어 그러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요, 그냥 내가 요걸로 쓸게, 요걸로. 요거 써도, 상황에 따라 요거 쓸 때도 요거 쓸 때도 있어요. PA 곱하기 PB 바 A.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확률을 구하시오,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럼 연산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좀 특이해. 왜 특이하냐? 좀 더 문제 풀 때 한번 봐봐. 에? 보통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해 줄게. 대표적으로 요 조건부 확률의 연산을 통해서 A와 B가 이런 확률을 구해야 될 때 요 식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첫 번째 엄청 유명한 애예요. 비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비복원 추출. 이 비복원이 뭐냐면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주머니에 뭐 흰 공 5개, 검공 뭐 3개가 있어. 근데 어떤 시행을 이렇게 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공을 두 개를 뽑아. 차례차례. 근데 처음에는 흰 공 뽑고 두 번째는 검은 공을 뽑을 확률. 근데 이 봐봐. 잘 들어. 연속이 너무 잘 보지 마. 너무 자세히 보지 마. 칠판 볼래? 부끄럽다. 아니 너무 뚫어지셔서 갖고 부담돼 죽겠네. 잘 봐. 아니 칠판 봐. 나 보지 마. 부끄러워. 생각보다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제가 그 MBTI가 2인데 나 고등학교 때까지 내 100% 말더듬이었어요. I였습니다. I. 그거 알죠? 그리고 내 명언에 내 어릴 적 학창 시절 고1 때 중학생한테 삥 뜯겼다고도 얘기했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에요. 숨어 있어요. 숨어. 내재돼 있다고. 잘 들어. 그러니까 너무 째려보면 좀 막혀. 잘 봐. 그러니까 봐봐. 주머니, 잘 들어.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전 잡아. 아이씨. 이거 이해 못하고 오늘 못 가는 거야. 좀 더 미적분 수업인데 그냥 미적분 수업 같이 들어. 오늘 뒤져버리자. 잘 봐. 주머니 안에, 쉽게 할게. 검은 공 2개 있고요. 흰 공 2개 있어. 그럼 자, 문제가 뭐냐면, 순차적으로 검은 공 하나 뽑고, 그리고 흰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을 얼마냐 이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자. 우선은 검은 공 하나 뽑죠. 검은 공 하나 뽑아. 그럼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 얼마야? 정확히 맞출 필요 없어. 4개 중에 검은 공 2개잖아. 4분의 2야. 그럼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왜 4분의 2냐면 전체가 4개잖아.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니까, 그렇지?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어떤 조건 묻냐면 이 순차적으로 뽑는데 뽑은 공은 다시 넣지 않아. 그러니까 뽑고 확인하고 그냥 버려버려. 싸가지 없게. 그러니까 이 복원이라는 게 뭐냐. 복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복귀하다 이런 거 아니야. 확인하고 다시 넣는 게 복원이고 확인하고 싸가지 없게 버리는 걸 비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그럼 잡아. 첫 번째 검은 공 뽑았어. 그리고 검은 공 확인했어. 그리고 이걸 버려. 그럼 문제가 되지. 두 번째 흰 공 뽑을 때 뭐가 문제야? 공이 하나 없어졌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가 몇 가지로 줄어? 3개로 줄지. 이거야, 이거. 첫 번째 검은 공을 뽑았어. 그럼 그냥 전체 4분의 2로 하면 돼. 근데 그 다음에는 뭐야? 검은 공을 뽑은 전제하에 B가 일어나는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경우가. 숫자가 얼마? 3분의 흰 공의 개수는 안 변했잖아. 2 똑같이 3분의 2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혹은 연속적으로 일어날 확률 구할 때 어떠한 사건이 종속 사건이야. 서로 영향을 미쳐. 그럼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해했다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이해가죠? 그럼 두 번째 형태가 뭐냐? 두 번째 형태는 요 식에서 변형이 또 일어나요. 하나 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한 번 더 씁니다. 문제가 그냥 이거야. 근데 문제는 요건데 요 조건이 겁나게 말이 길 거예요. 말이 길어. 근데 그 말 긴 건 안 써요. 식만 씁니다. 자, A바 B를 구하래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는요, 당연히 B분의 A 교집합 B를 구할 거야. 그런데 뭐냐?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이거 다 안 지웠다. 선생님 봐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우선 1차적으로 쓸게요. B라는 확률은 B라는 땅은 몇 번 땅? 2, 3번 땅이죠. 아까 써놨어요. 그쵸? 얘가 2, 3번 땅입니다. 그러니까 얘가요, 2번 땅이랑 3번 땅을 더하는 겁니다. 그 중에 2번 땅이 교집합이었죠. 2번 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한다 이거야. A 바 B는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얘 분자를 먼저 쓸게요. A 교집합 B.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뭐 꼬아서 얘기하냐면, 조건이 까다롭게 나와. 까다롭게. 잘 봐. 그냥 B라고 쓰면 끝나. 근데 아니야. 어떻게 나냐면, 이 B라는 애는 2번이랑 3번을 더한 거지, 이거랑. 이거 더한 거잖아. 2번은 누구야? A 교집합 B죠? 더하기입니다. 2번 더하기. 3번이 어디냐면 요거야. 3번이 요거야. 잠깐만.
3번 요 부분 순수한 B죠. 나는 뭐 이런 거 순수한 B라 부르거든. 이런 순수한 B에 대한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기다 살짝만 쓸게. 얘는요 비차집합에 쓰기도 해요. 근데 얘보다는 뭘 쓰느냐? 우리 어릴 때 기억해요. 차집합을 교집합 바꾸는 거. B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비교집합 A의 여집합. 그러니까 요 B라는 집합을 요렇게 어떤 문장의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요 정보랑 요 정보가 주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또 요거를 어떻게 한다? 둘 중에 교집합인 게 그대로 분모로 갑니다. 분자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아마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해할 수 있는 혹시라도 모르는 한 명의 친구를 위해서 여기 요 부분이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서 요거를 잘 봐봐 잘 봐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예. 얘는요 어떻게도 쓸 수 있어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이런 좆됐다 그죠. 무슨 얘기냐? 아니 그냥 이 식은 중요하잖아. 식은 안 나와. 문장이 되게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문장 복잡한 거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된다. 얘는요 얘잖아 얘도 되지만 그냥 얘로 볼게요. 어?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그 얘를 그래서 분모가 되게 복잡해. PA 곱하기 P B바 A를 해서 얘를 요렇게 표현을 해. 두 번째도 근데 마찬가지야. 두 번째가 사실은 좀 더 중요해. 이게 여집합 있지만 여집합이라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A 자리에 그냥 B가 들어간 거고 B 자리에 A 여집합이 들어간 거야. 어? 문장을 보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 PB에다가요. P B바 A의 여집합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을 이제 번호도 이쁘게 얘가 기억 요렇게 해도 써서 풀기도 하고 여기가 여기 니은 여기 니은. 그럼 분자는 역시 마찬가지겠지. 교집합 부분이 앞으로 가는 거거든. 교집합. 그래서 여기가 P A 곱하기 P B 바 A. 오케이. 원래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요. 원래 이게요. 요 P B들요. 집합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3개짜리가 있었어요. 그건 안 할게요. 그게 옛날에 나왔어요. 지금은 안 나와. 최근 안 나왔어. 그래서 요거까지만 합니다. 요거까지. 이해가죠? 쉽죠? 뻥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얘기하면 요 식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예? 요거 외운 상태로 요 형태 조건부 정확히 뭐다? 전체가 그냥 전체가 아니에요. 아니 이 전체가 아니에요. 그냥 A가 일어난 전제가 전체입니다. 그 전제하에 B가 일어난 그러니까 B와 이 공통된 여기가 해당 사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만 해놓고 근데 내가 또 얘기하지만 이 조건부 확률은 어디 갔어?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지문이 길어. 마치 국어처럼. 그거를 하면서 해석하고 막 줄 잘 치고 어떤 정보를 해갖고 우선은 크게 보면요 두 가지. 진짜 조건부 확률 요 문제냐 어디 갔어 요거 아니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문제냐. 오케이. 근데 요거는 조금은 할만한데 이거 좀 빨리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빨리가 아니고 그냥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조건부 확률인데 아마 요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해주는 거예요. 얘가 1밖에서 요거까지 들어가니까. 듣고 있죠? 250원 안 나옵니다. 그냥 조금만 할게 그냥. 이게 결국 확률 구하는 거라서요. 뭐 사건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자, 표본 공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잠깐만. 표본 공간 나 요런 용어 때문에 하는 거야. 표본 공간 S라 그러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그냥. 이게 표본이 뭐냐? 그냥 전체입니다. 전체. 용어만 존나 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전체가 3, 4, 5, 6, 7, 8, 9가 있어요. 3, 4, 5, 6, 7, 8, 9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A가 사실 이게 A가 집합입니다. 아니, 사건 3, 4, 8. 자, B가 4, 5, 6. 1대 표본 공간 S의 사건 중 A와 B와 모두 배반인 사건의 개수요. A와 B
A와 B의 모두 배반. 내가 사실 요걸 한 이유는 이 문제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배반이 뭐죠?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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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 떠올라야 돼요. 잠깐만 이거 아니야. 그냥 A-라고 할게. 어떤 두 사건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교집합이 뭐가 되는 거?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죠? 과연 듣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A와 B 모두 배반인 어디서?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건이라고 했지만 집합입니다. 배반인 집합의 개수요. 야, 그럼 그 얘기 뭔 얘기냐? A가 3, 4, 8이 있어요. B는 4, 5, 6이 있습니다. 잠깐만, 먼저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선은 항상 이런 거 나오면요, 집합 요 표현 나오면 무조건 공통되는 거 체크해 놓고 봐. 그러니까 교집합 있죠, 사실은. 응? 3, 4, 8, 4, 5, 6이니까 공통된 게 우선 4 있죠. 그러니까 A에는 순수한 3, 8 있고요. B에는 5, 6 있어. 요거 그냥 벤다이어로 해줄게요. 전체 표본 공간이 있는데 뭐 벤다이어 그냥 조그맣게 하면 됩니다. A랑 B가 있어요. 전체는 3부터 9예요. 자, 그런데 봐봐. A랑 B의 공통된 건 4가 여기 있는 거야. 순수한 A에는 뭐랑 뭐밖에 없어? 3이랑 8이 있어요. 순수한 B에는 뭐랑 뭐 있어요? 5랑 6이 있어요. 야, 그러면 잠깐만. 전체가 3부터 9거든요. A와 B에 소속되지 않은 나머지 3, 4, 5, 6 뭐요? 7, 8 있죠? 9까지 있어야 돼요. 9. 7, 9는 밖에 있죠. 이해가죠? 야,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A와 B 모두 배반. 그러니까 A에도 들어있지 않고 B에도 들어있지 않은 거. 누구? 7, 9죠? 그렇죠? 7, 9인 집합의 원소 7, 9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 몇 개? 고1 때 공부를 안 했나? 7, 9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 몇 개? 3개, 4개. 몇 개? 뭘 한이야, 이 씨발. 몇 개? 왜? 아까 공식 써서요. 아니. 왜? 야! 전화 갖고.